책을 집어든 당신 막막하시죠? 책은 너무 두껍고 잠은 오고 키워드로 책을 읽어드립니다. 이민수의 키워드 리딩. 워렌 버핏의 위대한 동업자 찰리 먼거와 관련된 키워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기업. 우량한 기업. 투자는 결국 투자하려는 그 자산, 기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동산 요즘 젊은 분들이 30대들이 관심 있고 부동산도 관심 있고 투자도 관심 있고 그럴 때 오를 걸 생각하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격이 오를 거를 기대하고 사는 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 바보 같은 얘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오를 걸 생각하고 사잖아요. 그죠? 떨어질 걸 생각하고 사나? 그건 정말 바보고, 그 자산이 우리에게 뭘 선사할 것이냐, 그 자산을 가지고 있음으로 그 자산이 우리에게 뭘 벌어주느냐가 중요한 거지. 버핏이 주식을 사는 이유는 그 주식 가격이 오를 게 아니라 그 주식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주식이 배당금을 주거나 매출 늘어나고 기업이 성장해 가는 거를, 그 과실을 함께 공유하는 거지. 버핏은 부동산 투자한 적이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를 해서 5억짜리 상가를 사면서 10억 되기를 기다려서 산 게 아니에요. 그 상가를 사면서 임대료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캐시플로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나온 돈을 보고 산다는 거예요. 투자를 하려고 하면 그 기업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기업에 집중 안 하고 뭐에 집중하느냐? 시장에 집중해요. 내일 주가가 오를까? 앞으로 오를까? 누가 아냐는 거예요. 미래를 어차피 모르니까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이 찰리 먼거도 벤저민 그레이엄을 알았는데요. 벤저민 그레이엄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맹점이 있는데 너무 싼 주식만 사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주식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주식이면 아주 싸진 않더라도 주식을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걸 워렌 버핏에게 먼거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딱 보면서 먼거는 이제 되게 내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 거잖아요. 여보게, 자네 투자는 잘해. 지금 나쁘지 않아. 괜찮은 기업이 싸게 떨어졌을 때 사서 기다리고 너 수익 잘 내더라. 그런데 너가 그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는 있어. 그러나 세계적인 거부가 될 수는 없어. 괜찮은 기업을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기업을 엔간하게 싸 보이지 않더라도 그때 사면 기업이 계속 성장하게 되면 그때 산 게 또 싼 게 되잖아요.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버핏도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잘 안 고쳤다는 거예요. 그건 니나 하시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다고 인식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 터무니없는 가격이 아니면 그 가격에 사라.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을 바꾸게 된 계기를 심어주는 게 바로 찰리 먼거라는 거예요. 먼거는 또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거는 내가 얘기해 준 거고 버핏이 똑똑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거죠. 내가 그 얘기를 안 해줬더라도 분명히 버핏은 그 길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리고 분산 투자하지 말아라. 찰리 먼거도 분산 투자하는 거, 이분은 먼거가 자기 세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분산 투자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정신 나간 생각이다. 좋을지 나쁠지 모르니까 꼭 좋은 주식이 아니라 완전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섞어서 산다는 거잖아요. 정말 네가 좋은 기업만 사면 되지 뭐 이렇게 너저리 주저리하게 포트폴리오 한다고 여러 기업 사지 말아라. 두 번째는 네가 아는 것에 투자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아는 것에 투자하라. 주변 생활 속에서 알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공부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잖아요. 기생충 효과로 인해서 짜파구리가 잘 팔린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뭘 봐야 돼요? 짜파게티 만드는 회사가 어디예요? 농심이에요. 그러면 농심의 주가가 오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신라젠이라는 기업이, 유명한 바이오 기업이 10만 원 하다 주가 10,000원까지 가고 다시 막 오르고, 신라젠이라는 기업이 혹시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모르죠. 신라시대 기업인가? 모른다는 거예요. 들어서. 모르는 거를 굳이 해서 변동성 있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는 것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거와 함께 버핏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그 30cm 허들을 뛰어넘으려고 하지 우리가 모르는 2m짜리 허들을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먼거가 얘기하는 것 가운데 이래 있어요. 우리는 투자하는데 3개의 바구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3개의 바구니. 가져갈 것, 버릴 것, 힘든 것. 그럼 뭐만 가져가요? 가져갈 것만 가져가는 거죠. 버릴 것. 이 기업은 지금 잠깐 반짝 상승하는 거지 좋을 기업이 아니야. 그런 거지 버릴 것에 버리고 나머지 애매한 것은 너무 힘든 것. 힘든 바구니 넣고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는 기업이 줄어드는 거죠. 기술주의
버핏과 멍거가 투자하지 않은 이유? 우린 잘 모르겠다. 바이오? 잘 모르겠다. 그러나 코카콜라, 보험주, 우리가 전통산업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2015년? 17년? 워렌 버핏이 벅셔 해서웨이가 애플 주식을 샀어요. 드디어 워렌 버핏이 찰리 멍거가 기술주를 사기 시작했다. 기술주 안 산다면서요. 네, 잘 몰라요. 근데 애플은 왜 샀어요? 애플은 기술주가 아니에요. 이미 애플이 아이폰이라는 기기 이런 걸 팔아서 돈 버는 회사가 아니라 아이튠즈 혹은 이런 클라우드 이런 걸로 이제 서비스 업종에서 애플은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볼 때는 그 분야는 우리가 안다는 거죠. 애플은 기술주가 아니라 서비스 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산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게 잘 알아. 확신이 있으면 흔들려도 버틸 수 있거든요. 주가가 밀리고 흔들려도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면 잘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단어가 조금 그런데 정신적 격자 모형이라는 게 이제 찰리 멍거가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은 멍거가 그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여러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여러 지식을 다 동원해서 종합적인 사고체계 틀을 만들어서 투자 철학이나 앞으로 무엇에 투자해야 될지를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통은 기업에 투자할 때 이 회사가 돈을 잘 벌까 안 벌까 주로 이거를 봐요. 예를 들면 애플이 앞으로 돈을 잘 벌까 안 벌까 하면 애플이 이익이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 이익이 늘어나려면 아이폰이 잘 팔리나? 이걸 생각하거든요. 중국에서 잘 팔리나? 이 얘기하는데 멍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중국 시장이 중요하다. 그러면 애플도 중국 시장에서 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중국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야지. 중국 사람들은 외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면 당나라 청나라 돼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그때는 사람들이 왜 침이 왔을 때 어떤 얘기를 했었지?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래, 과거, 역사, 심리, 철학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자기가 투자를 애플에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본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키워드는 해자. 해자 얘기는 버핏 얘기할 때도 했고 제가 멍거 얘기할 때 조금 더 얘기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좋은 기업, 위대한 기업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지금 당장 인기 때문에 돈만 잘 번다고 좋은 기업, 위대한 기업에 반열에 오를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경쟁력이라고 하는 건 자본시장에서 금방 무너지거든요. 뭐가 좋다고 하면 이 카피 제품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인터넷 쇼핑 같은 거 하게 되면 쭉 가격 비교 사이트에 나오면 3만 원인데 옆에 어떤 게 29,800원이면 뭐 사요? 29,800원짜리 사죠. 200원 꼴로 한 200원? 아무것도 아닌데도 사람들은 그런데 손이 간다니까요. 다른 조건이 같다고 하면. 그래서 그 경쟁이라고 하는 게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자본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경쟁력, 독점력을 가진 경제적 해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해자를 가져야 된다는 게 버핏이나 멍거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나만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독점적인 지위, 우월, 해자는 어떻게 생기느냐?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에서 그런 게 생겨요. 자본 논리로 확 눌리게 되면 영세업자들은 못 버텨요. 신제품을 하나 만들어 중소기업이 하나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기술 개발해가지고 시장에 내놓으면 대기업들이 확 그 시장을 잡아먹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지하게 많죠. 그게 바로 규모의 경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10개 만들 때 단가하고 10만 개 만들 때 단가가 다르다는 거죠. 그죠? 10만 개로 만들게 되면 규모의 경제로 하게 되면 훨씬 싸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거는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해자를 준다는 거죠. 규모의 경제는 사이즈잖아요. 범위의 경제는 사업의 범위가 넓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외국의 어느 보험사가 한국에 진출했어요. 근데 그 회사는 유명한 회사고 삼성생명이라는 회사하고 견줄 정도로 좋은 회사인데 그 회사는 한국에 와서 보험업만 해요. 삼성 계열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험 파는 사람들한테 삼성전자의 가전제품 싸게 사면 쿠폰 줘서 싸게 사게 해요. 그 이점을 이용해 가지고 시장을 장악하는 거죠. 브랜드 가치는 굉장한 해자가 된다. 핸드백 하면 어디예요? 루이비통. 시계 하면 롤렉스. 이런 거 범접할 수가 없는 거죠. 브랜드를 가치를 만들려면 시간이 꽤 걸리는 거죠. 정부가 규제해서 이 지역에서는 이 사업은 니네만 해. 다른 사람 못하게 하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죠. 비슷한 걸로 특허를 내면 특허나 지적재산권을 미리 해서 다른 사람 못하도록 특허를 내잖아요. 특허 기간을 꽤 줘요. 그런 게 이제 경제적 해자를 보호하는 거죠. 멍거 입장에서는
좋은 기업을 사는 게 중요하고 깊게 생각하고 철학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남과 다른 생각을 하려는 투자자이다. 돌아보면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한 것이나 더 유명해지지 못한 것은 후회하지 않는다. 더 빨리 현명해지지 못해서 나는 유감스럽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내 나이 92세에도 여전히 무식해서 배울 것이 많다는 사실이다.